자, 이제 수급 풀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나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수급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는 이런 사태가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예. 장중에 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가능성,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네. 일단 원론적으로는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그다음에 러시아도 근데 러시아가 어제 장 끝나고 네. 구체적인 확정 없음 이렇게 네. 나오면서 조금 어그러지더니 결국에는 오늘 사달이 좀 났고. 그쵸. 하여튼 뭐 수급은 지금은 막 이렇게 쏟아 붓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매도가 막 예. 넘쳐나가지고 막 주가가 굉장히 거칠게 떨어지는 거는 국면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빠지는 날도 그렇고 오르는 날도 그렇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하는 그런 수급은 아니고. 네. 예. 뭐 저중에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런 건 사실 지금 뭐 네. 적잖아요. 물론 그쵸. 일각에서는 반도체의 특수가스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네.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미 그 크림반도 병합 시점 때 네. 대체로 좀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서 네. 당장 그 수급이 뭐 엉킨다든지 이건 없는 걸로 좀 파악은 되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쪽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를 제재를 들어가거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큰 타격은 없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 쪽에 투자하거나 자금 동결이 있을 때 예전에 우리가 러시아에 투자를 했다가 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네. 자금을 회수 못 해가지고 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다른 매체의 자료를 조금 인용했습니다. 뉴스원 자료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접경지 러시아 병력 배치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걸 조금만 설명해 주면 아까 뭐 좀 그래도 잘 예, 아시던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운데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 이제 네. 이쪽에 보면은 러시아랑 접경 지역하고 흑해 쪽, 크림반도 쪽 이쪽 부분으로가 다 이제 친러계 쪽에 이제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저 적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거기보다 지금 좀 더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일대 지역이 이제 친러, 그러니까 흑해 방향 쪽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친러 쪽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네. 안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경에 맞닿고 있는 쪽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하고 반군 쪽은 이쪽으로 반대 쪽에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 주력 전투부대 75%가 네.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배치했다 이렇게 되는데 비행기 방향은 다 위쪽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죠? 예, 그냥 저거는 표시만 해놓은 표시만 이렇게 된 예, 건가요? 그렇죠. 겨냥해서 배치하면은 비행기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비행기 방향은 위쪽인데 벨라루스 쪽하고 이제 수도인 키예프까지 가느냐가 이제 군사적 충돌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죠? 수도까지가 아니라 네. 일단은 이제 넘어가는 순간 유럽 이제 나토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라든지 그 자금 동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제 시장에서의 그걸 동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달러 결제 시장에서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경제 타격이 일단은 심각하게 발생이 될 거고요. 네. 러시아랑 거래하고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러시아 지금 쪽에 수출하는 보도를 쪽. 예. 보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 승인 관련 제재 이렇게 했는데 네. 타깃이 러시아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지금 분리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쪽에 경제적으로 신규 투자, 그다음에 금융 거래, 네. 또 여타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다. 네. 이렇게만 지금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러시아를 타겟팅하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건 최후의 보류겠죠. 예. 일단은 이 분리독립 지역에 평화군 명목으로 러시아가 파병을 지금 승인했잖아요. 네. 군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러시아군이 아마 이제 타격을 받으면 그땐 교전. 네, 그렇죠. 그러면 확전. 근데 이렇게 이게 되는 이제 거일 텐데. 분리동맹을 승인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군대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 군대가 일부 좀 파병이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단은 명분이 네. 서로 싸울 수 있는 명분들이 없어요. 일단은 네네네. 유럽이라든지 나토군하고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전면전에 일성하는 그 명분들이 어느 한쪽의 치기가 좀 약하거든요. 네. 결국은 내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한동안 더 지속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결과나 끝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네. 하여튼 문제는 저 진행 상황이 계량화해서 금융시장에 딱 어떻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단점이고 저 부분을 띄어내고 국내 로컬 우리 국내만 보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나쁘다라는 상황은 좀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딛고 좀 일어서려고 하는 아직까지 이제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어제 계속 이제 그 대선 후보들에 예, 대해 토론 토론을 부분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어제 대선 토론 중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관심 있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권거래세라든지 증권거래세 폐지나 양도세 폐지냐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는 걸로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걸로 두 가지가 다 폐지되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호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일단 세금의 예. 지금 허들이 상당히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큰 화두이기 때문에 네. 예.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한 기울어진 이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 손질을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공매도 부분이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때 롱숏펀드를 운영할 때 보게 되면은 숏을 쳐요. 그러면 네. 공매도를 계속 냅니다. 네. 계속 내는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치면은 3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네네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안 사요. 그냥 다시 또 대차를 빌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니면은 그 장에 블럭딜을 해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갚든가 아니면 또 쳐요 거기서. 추가로. 예,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아, 계속적으로 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가 마를 때까지는 물량 구해다가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특혜처럼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개선이 되려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사야 돼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산 것만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좀 기울어진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어쨌든 공매도를 쳤으면은 했으면은 나중에 어쨌든 그거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사가지고 올리고 거기서 상환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하는 거는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시장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전면 허용을 하든 뭐 하든 나름대로 굿 아이디어. 괜찮을 수 있는 뭐 이런 아이디어. 부분들이 네, 존재하지 시장 않을까. 안에서 해결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형평성이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런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세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네. 또 이제 어제 추경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추가 경정 예산을 여야 합의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고, 뭐 16조 9천억. 네. 일단 금액이 정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네. 추가 추경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걸로 현재.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엔데믹, 네. 팬데믹.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소식 뒤에 묻혀 있는 거는 영국은 방역에 대한 모든 걸 다 풀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마스크, 뭐 검사, 뭐 이런 거 다 풀어버렸어. 네.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가 물론 상징하는 바도 있겠지만 미국도 아마 그런 수순이 되지 않겠나? 우리도 뭐 어찌됐건 간에 그걸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풀 건 좀 풀자라고 공론화 시켰고 네.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도달했고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난장하자 이건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방역을. 근데 네.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은 딱 금액은 정해지고 추가 추경 없다 이런 네. 내용들은 오프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주제가 굉장히 강한 화두가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돈바스 가보셨어요? 아니죠. 저 일단 국내를 잘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어야죠. 사실 네. 살짝장 그럼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건데.
자, 하여튼 그래서 뭐 국내는 어제 그 대선 후보의 토론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온기들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공매도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 예. 그리고 어쨌든 뭐 리오프닝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우리 금융위기 때인가요? 금융위기 때 하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뭐 한두 번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예,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풀었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예, 이런 이때의 시기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극단적으로 인하를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 금리를 인상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단은 금리가 인상되니까 소비 부분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가성비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았고 그때 뭐 발생된 천냥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제 소비의 패턴이 또 이제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 뭐 가성비 좋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질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현재 시대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니면은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뭐 구매를 할 때 쿠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쿠폰을 발행을 해서 네. 그거를 할인을 준다든지 포인트를 쌓게 해가지고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경제의 활로와 판로가 네, 그렇죠. 물론 가상이고 시작 단계이고 논란은 많지만 열리고 있다라는 네. 의미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관련 기업으로 오늘 준비하신 게 또 있어요, 분명히. 네. 뭐 우리는 그래서 맨날 좀 이제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국내 예. 얘기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차분히 이제 좀 준비를 해왔고, 컴투버스. 예,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컴투스의 자회사인 컴투스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들고 한 20% 이상인가 들고 네.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우크라이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가상화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칭해졌을 때 가상자산 시장도 좀 무거워요. 네, 뭐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엔 이게 넘어가면 또 그렇죠. 네, 어쨌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당장 뭐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됐을 때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그 빗서밋 코인베이스 안에서 게임을 상장시키고 컴투스 홀딩스가 게임을 상장시키고 거기서 NFT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코인베이스 쪽에서 거래를 시키고 그거를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쿠폰 비즈니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스마트폰을 할 때 네. 보게 되면은 타겟 마케팅 광고들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포인트를 쌓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 할 때 좀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지난 그 마곡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컴투버스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그 지대를 네, 형성하기 위한 그 분양을 네, 서울시로부터 싼 가격에 네, 받았어요. 평당 예. 1,000만 원에. 예. 분양을 상당히 받았죠. 규모고 그때 예. 이제 컨소시엄이죠. 물론 컴투스하고 몇 개 회사가 같이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거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3월경에 네, 나온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갖고 있는 하이브라는 이제 네. 플랫폼이 하이브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이 솔루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게임을
다른 회사들도 게임을 여기다가 이제 컴투스 홀딩스에다가 올린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 하이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로 이제 번영이 돼서 이제 확장이 될 수도 하이브는 있고요. BTS의 하이브 말고 아 예. 그 하이브가 아니고 얘네가 이제 같은 이름인가요? 예. 오.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플랫폼 오케이. 솔루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좀 맞춰줄 수 있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나 맥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큰 걸로 오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외부 변수만 아니라면은 네. 그 외부 변수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됐을 때 내부에 저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 측정은 그쵸. 다시 될 것 같다. 물론 주가는 이제 조금 굴곡이 또 있겠죠. 네. 예. 이런 저희 어쨌든 코너가 소문으로 들었오고 네. 이제 이 소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오케이. 예. 아까 쿠폰 비즈니스 쪽을 관련해 MBT라는 회사가 또 쿠폰 비즈니스 회사. MBT? 예. 어, 타겟 마케팅 광고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장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예. 시가총액 1, 2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좀 조차하고 네. 반도체 네. 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우크라이나 외부 변수 또 얘기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갖고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메모리가 직접 연산하는 PIM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 칩하고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CPU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반도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2월에 제품은 출시를 했고 수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먼저 간단한 연산부터 가능한 이런 웨어러블 부분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적용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차가 못 팔리는 이유가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크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뭐 키옥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그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만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 큰 반도체 회사들은 그거를 손을 안 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3종을 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랑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3나노 이제 GA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조만간에 양산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빠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시장이 아직도 몰라요. 근데 시장을 참여를 안 하면 불안해요. 참여를 하면은 또 빠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일단은 이런 우량한 주식을 갖다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접근하고 이제 시장에 이제 버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소문 얘기와 그다음에 또 뭐 대외 변수에 대한 측정을 잠깐 좀 다뤄봤는데요. 뒤에 또 코너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도 계속 그 한번 참고를 좀 해보고 공론화를 또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DB금융투자할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